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약간 소음이 좀 들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또 따로 직접 장치를 설치를 해서 크게는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서울의 도심에서 가장 번화가인 광화문 광장, 그리고 청계광장, 또 그 옆으로는 시청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유세차를 동원할 수가 있고 또 확성기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2월 15일 첫날인데 오늘 아침부터 이 광화문 광장 인근에 여러 후보들,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 이 조은진 후보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 이 차량이 지금 광장 주변에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 8시 30분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청계광장,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 직접 나와서 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출정식을 끝나고 바로 경부선을 타고 하행합니다. 대전 가서 유세를 하고 대구 유세를 하고 또 부산 유세를 하고, 그래서 오늘 첫 일정을 시작을 하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부산에서 첫 일정을 가진 이후에 쭉 올라와서 서울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행선, 한쪽은 상행선, 경부선에서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했는데 모두 1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14명. 이렇게 많이 아시는 후보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보들이 3억 원의 기탁금을 내고 출마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톡 보시면은 정치교체 이재명, 정권교체 윤석열 22일간 지금 살얼음 승부에 들어갔다. 22일간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죠.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세 차례 법정 TV 토론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3구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고, 이 가장 변수는 아무래도 이 최대 변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겠죠. 자,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일단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간 오늘 현재 양쪽 지지율은 어떨까? 여러 가지 조사마다 다 다르지만 오늘 일단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게재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12일부터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12일, 13일 실시한 여론조사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포함이 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죠.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에서 쌓은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격노를 하면서 분노를 한다 이러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 이후에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을 노렸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10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것이 10일인데 이 여론조사는 12일, 13일 실시됐으니 그것이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윤석열 일부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윤석열의 적폐청산 발언 때문에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려갔다.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TV조선과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33.2, 윤석열은 38.8, 그러면 5.6%포인트 차이가 나죠. 안철수는 8.4. 자, 지금 상당히 이 정도면 지지율 격차가 큰 겁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오차 범위 경계선에 있죠. 그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조만간 그런 지지율로 지금 법정 선거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때 문재인 발언 있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12월 13일 조사인데 33.2 대 38.8인데 2월 4일에서 5일 사이,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실시한 같은 칸타코리아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3.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재명도 2.2%포인트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진영 대결이 시작이 된 셈인데 지금 문재인의 발언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수 또 지지층도 결집을 하는 이 상황입니다.
양쪽이 다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어느 쪽이 빠졌느냐? 안철수 후보가 빠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무려 일주일 사이에 12.1에서 8.4로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계속 거론이 됐죠. 그러니 본인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쪽에서도 그 러브콜을 보냈고, 자, 이 상황에서 상당히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벽에 갇혀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야당 후보를 단일화했을 때, 자,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단일화했을 때는 윤석열에 나서든 안철수가 나서든 이재명에게 상당히 많이 앞서서 이깁니다. 윤석열은 43.1대 이재명 33.9, 안철수는 더 높습니다. 더 격차가 큽니다. 43대 이재명 28.7.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단일화를 하면은 조금 전에 이 오차범위 그 경계선에서 앞서고 있는 윤석열, 그렇지만은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누가 나서도 오차범위 훨씬 밖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좀 이채로운 것이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더 이재명을 넉넉하게 이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이 사자 대결을 했을 때 안철수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서 윤석열 쪽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30.1%입니다. 상당히 좀 적은 편이죠.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 지지자가 윤석열이 단일 후보로 됐을 때 30.1%만 안철수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층으로 빠지는 비율이 36.1%. 오히려 더 높죠. 윤석열을 찍는 것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25.1%나 됩니다. 이 단일화를 윤석열 쪽으로 하면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을 차라리 찍겠다. 이게 25.1%입니다. 반면에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서 안철수 쪽으로 이동하는,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안 된다. 그런데 안철수가 됐다. 이동하는 비율은 무려 67.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층은 27.8%, 이재명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0.9%. 그러니까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안 되고 안철수가 되면은 그 이재명으로 가는 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대체로 다 안철수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정권 교체를 열망을 해서 전부 다 거의 많은 부분이 안철수를 찍어준다. 그런데 윤석열로 단일화되면 안철수의 지지자 중에서는 갈립니다. 갈리는데 거의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정도로 윤석열에게 그래도 찍어주는 것, 아니면 중도로 빠지는 것, 차라리 이재명을 찍는 것,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큰 전제는 이 비율은 이렇지만은 원래 모집단 크기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는 8.4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38.8. 거의 뭐 몇 배입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더 많은 이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자, 4배 이상이죠.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보시면은 안철수 지지층은 안철수 본인의 정치 행적처럼 지지층이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중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골고루 다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안 되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사는 현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법정 선거운동, 저 뒤에서 지금 벌써 스피커를 틀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선거운동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표심이 바뀌는데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과연 확장성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43%. 아니면은 더 빠질까?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가 단일화되면은 국민의힘 조직을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전국 105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253개 지역구에 다 조직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 조직을 안철수에게 그대로 간다. 그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뭐 경선 과정에서 앙금도 생길 것이고 또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3명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해서 이 국민의 힘을 다 흡수를 한다. 그것은 정치 생리상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정권 교체 이후에도 비례대표 3석 가지고 집권 여당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단일화 논의는 가장 좋은 것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면은 역선택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단판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10분 커피 타임이면 할 수 있다는 단판에 의해서 하되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좀 완화하고 그리고 이 집권 후에 정권 교체 후에 정계 개편을 해서 정치권 질서를 다시 잡아야지 전국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극심한 요소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도 성향의 안철수 또 민주당 세력과 같이 당도 해본 적이 있는 안철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승부를 가려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지지율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8.8대 8.4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단판을 해서 공동정부로 가는 쪽이 맞다. 그렇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쪽도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 근데 안철수는 나는 이미 공을 던졌다. 그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뭐라고 국민의힘 안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면은 내가 판단하겠다. 자, 그러면은 단판을 하면 되죠. 단판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선거 과정에서도 어렵고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도 국정 운영이 어렵고 안철수로 만약에 혹시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로 단일화 된다면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은 또 야권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도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고 단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소모적 논쟁이다. 이것은 이재명 쪽이 바라는 시나리오다. 그렇죠. 막 역선택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분열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쪽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이 최종 제한이다. 팽팽한 신경전 속 전격 단판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단일화 성사 어려울 거야. 이렇게 계속 초를 치는 거죠.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후보가 대장 좋게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 성사는 어렵다. 아무래도 역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깨는 것이 최대 선거 전략이죠. 자, 안철수 후보는 어제 그 대구에서 기자간담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국민 경선 방법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이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 것도 그 방법과 다 동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경선 과정 이런 것은 그때 지지율과 지금 지지율은 완전히 다르고 대선과 또 보궐선거가 어떻게 같은 동일선상에서 그 취급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말씀하셔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단판이 조만간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계속 그 단일화 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 선거도 해야죠.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입니다. 어제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쫙 서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포장은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한다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이것은 문재인의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전면에 나섰죠. 선거 전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을 막 겨냥을 해서. 그러니 친문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하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 정도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계속 문재인 밑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중도 외연 확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승만, 박정희 묘수를 찾고 이렇게 좀 엇갈린 행보를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특별청장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분노 이래서 대선판에 뛰어들고 이재명이 좀 맞장구를 쳤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막 소환을 해서 우리가 정권 뺏기면 정치보복 당할 거야.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막 하고 했습니다. 결국 친문표도 중요하고 중도표도 필요하니까 이재명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박정희 참배한 이재명 국민통합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안 쓸 것. 이재명 좀 그전에는 정권 교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이런 이야기 했죠. 완전히 차별화를 했습니다. 차별화를 했는데 이제 내가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 안 쓸 거야. 문재인 정부 시즌2 내지는 노무현 정부 시즌3 이것을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중도표도 필요하니까 묘소를 참배를 한 것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 그리고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대선이 있었죠. 그때 이재명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겨뤘습니다. 그때는 국립현충원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다. 이러면서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가 급하니 이렇게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쭉 김두관까지 대동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의 변수, 물론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에서 또 하나 보도를 했는데 TV조선에서 어제는 김혜경 씨가 직접 공무원에게 사적 용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보도가 됐죠. TV조선을 통해서. 그런데 또 이번에는 관용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던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이재명 지사가 긴급히 쓸 때를 대비해서 주차장에 세워놨다. 제네시스 어전용 차량을.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TV조선이 또 녹취록을 입수를 했는데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소연 씨가 이 김혜경 사모님 병원 일정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7급 A씨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서 이 관용차 배차가 가능한지 이렇게 물었고, 예, 그 7급 공무원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시 반 서울대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10시 반 어쩌고 해서 결국은 이 7급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소연 씨가 자택에 주차된 제네시스 관용차를 운전해서 김혜경 씨를 태워 병원에 갔다. 자, 관용차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택에 주차된 관용차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 공개됐을 때 이재명 지사의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다.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날 하루 종일 도청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모르죠. 관용차가 제네시스 어전용 차가 부인을 위해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공무원이 운전하고 이것까지 모르고 그냥 업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선대위에 TV조선이 해명을 요청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포괄적 사과를 했다. 그때 기자회견한 것으로 포괄적 사과를 했다. 이런저런 잘못 다 사과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라. 배째라.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김건희 씨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7시간 녹취 파일 이것도 오히려 제공한 측에서
노고만 쪽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김건희 씨가 어제 언론 사진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가 김건희 씨 사진을 찍었는데 김건희 씨가 어제 극동방송국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를 비공개로 만나고 나오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고 국민일보 기자가 몇 가지 인터뷰 질문을 한 것이 지금 국민일보 인터넷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참고로 국민일보는 숭복음 교회 재단에서 하는 기독교 계열 신문이죠. 그래서 김장한 목사를 만나고 나오는 그 어떤 내용을 미리 알고 기다렸다가 사진 찍고 몇 마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포구 극동방송국 어제 그 건물 앞에서 국민일보와 간략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앞으로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선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남편 윤석열 후보와 상의해 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15일 오늘을 기해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경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 지금은 자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서 많이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한 목사, 왜 김장한 목사와의 이 면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그동안 무속 논란에 많이 휩싸였죠. 김건희 씨가. 자, 그런데 김장한 목사와 만남은 이번이 네 번째고, 두 사람 만남은 윤석열 후보가 권고를 해서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김장한 목사께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아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 김건희 씨를 위한 다양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근데 이번 대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선거를 하면은 연예인들이 나서서 그냥 무슨 별 개념도 없이 무조건 진보를 지지하면 뭔가 개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주로 이 연예인들이 나서서 하면은 이 보수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진보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 지지를 해도 좋죠. 지지할 수 있죠. 연예인도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너무 유치하고, 그래도 이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그 방식이 너무 유치합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개그맨이 시사 유튜브를 하는 것 있죠. 그거 보면은, 저 보진 않습니다만 가끔 그 제목을 보면은 그 일방적으로 막 주장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또 그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하나 있는데, 사회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시겠지만은, 안치환이라고 가수가 있죠.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안치환이. 이 내용이 참 유치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이래서 좀 음유시인, 이런 말도 하곤 하는데, 좀 그러면은 좀 운치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비판을 하더라도 좀 풍자와 해악을 좀 섞어서 촌철살인 같은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이 신곡을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안치환이 그런 곡을 발표를 했는데, 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뭘 꿈꾸는 건이, 김건희를 이야기하겠죠. 뭘 꿈꾸는 건이, 정신없는 건이, 그리고 건이라는 끝말이 여러 번 나오고,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그런 사람 하나로 좋게. 자, 이제 그런 사람 하나는 또 최순실을 언급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김건희 연상 건희 가사 여러 번 나오고, 앨범 표지도 김건희 씨 기자회견 때와 비슷한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위대한 뮤지션 마이클 잭슨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게 너무 엽기적이다. 그리고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마이클 잭슨은 지구 곳곳의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이지만 수많은 억측과 음해에 시달렸다. 그가 겪었을 참담한 심정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썼고 SNS에 표현의 자유도 상식에서는 지켜야 한다. 정치 공세에 위대한 뮤지션이 소환된 것도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안치환설을 직격했습니다. 2월 15일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